경기 부양안이 사실상 통과되면서 오는 15일쯤부터는 1,400달러 입금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쯤 서명할 예정입니다. 타이거 우즈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전문 분석에는 전문가들이 총동원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육각길 부근에서는 최근 노숙자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면서 반토막된 묻지마 개미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는 또 급락했습니다.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시상식 공연도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인 가수로는 처음입니다. 네, 경기 부양안이 통과됐다는 호재에도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5.8%나 폭락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안이 마침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일부 수정된 내용은 하원의 재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인지원금 1,400달러는 15일 전부터 입금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현금 지원금이 지급된다. 상원을 이미 통과한 경기부양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재표결로 내일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최종 승인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다음 주부터 현금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하원에서 최종 승인하는 당일 또는 다음 날 서명 발효를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서명한 후 다음 주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경기 부양 법안은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2019년 또는 2020년 세금 보고에서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는 15만 달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정의 85%가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억 8천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금 지원금은 개인 8만 달러와 부부 합산 16만 달러까지만 단계적으로 줄어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7%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는 2.41%나 추락했습니다. 부양책이 경기 회복에 탄력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에 다우지수의 대형주들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고평가된 기술주들은 자금 이동이 가시화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다시 1.6%까지 올라갔습니다.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는 각각 4.2%, 또 5.8% 급락했습니다. 네, 주가가 갑자기 꺼지면서 소위 묻지마 투자를 시작한 개인들은 울상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면서 반토막이 난 투자자들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은퇴를 위해 모아둔 돈을 지난해부터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한 50대 이모 씨. 이 씨는 10만 달러 넘게 주식에 투자해 지난달 중순까지 60% 정도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처음에 벌은 돈은 한 8만 불? 뭐 60%? 60, 70%? 이걸 보다가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주식으로 벌은 돈은 모두 증발했고 오히려 원금 20% 정도의 손실까지 입었습니다. 뭐 주식을 한 뭐 8월, 9월부터 한 사람들은 뭐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번 거가 있으니까 그냥 똔똔 정도 되는데 나는 12월, 1월 달에도 계속 주식을 샀거든. 많이 올라갔을 때도. 최근 주가 급락으로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지난해 연말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개미들에게 인기 있는 테슬라 주가도 1월 고점 대비 37%나 폭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개미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유튜브나 루머를 통해 주식을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 나와서 이제 하는 경우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전문가가 아니고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큰 돈을 벌 수 있다, 뭐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선전을 하거나 이런 유튜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피해. 개미 투자가들이 변동성이 큰 종목에 속속히 뛰어들면서 투자 리스크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내 신문이 또다시 램지어 교수의 망언 논문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 논문이기 때문에 출판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램지어 논문은 썩었다는 직접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김종훈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내 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의 오늘자 사설입니다. 위안부에 대한 램지어의 거짓말은 깊은 곳이 썩었음을 나타낸다는 강한 어조의 제목으로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해당 논문이 허위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에 학문의 자유 영역으로 볼 수 없다며 논문을 출판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버드 크림슨지는 이 사설 외에도 지난 주말 하버드대 정문 앞에서 있었던 램지어 규탄 집회를 소개하는 기사를 2건 더 실었는데 해당 기사에선 램지어 교수가 지난달 동료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과 관련한 토론은 다른 학자들에게 넘기겠다며 더는 논란을 증폭시키고 싶지 않다고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건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논문을 자진 철회할 뜻도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요 외신들 역시 램지어 교수 사태를 다뤘습니다. AP통신은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관련 주장이 엄청난 논란을 불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태를 전했고 영국의 주요 일간지 인디펜던트 역시 램지어가 위안부를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 매춘이라 주장해 분노를 사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내 특히 유가와 베란더길 부근에는 많은 노숙자 텐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부근 대로변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주택가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무섭게 뿜어져 나옵니다. 불은 벽을 타고 빠르게 번지더니 이내 폭발음까지 들립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6시쯤 LA 한인타운 유가와 베란더길에서 발생한 화재 영상입니다. 2주 전쯤인 지난달 중순에도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팜트리에까지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주변엔 상점들이 즐비해 있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모두 노숙자 텐트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불안하죠. 아니,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얘네들이 여기 텐트쇼를 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하죠. 저 베란다에 있는 아파트 1층, 2층에 막 그 연기, 까만 연기가 다 들어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야자수 꼭대기까지 찼으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인타운 내 노숙자 관련 화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노숙자 밀집 지역의 경우 한 달에 2번씩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홈리스 포퓰레이션이 더 이제 불 쓰니까 좀 더 데인저스하게 됐어요. 근데 소방관에서는 이제 누가 신고하면 우리는 그냥 불 끄고 이제 나가거든요. 문제는 소방국이 출동하더라도 폭죽 같은 불법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노숙자 관련 화재가 또 하나의 골칫거리로 부상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빠른 시일 안에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는 주정부의 방침에 대해 LA 교육부 노조가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LA 교육부 교원 노조는 2만 4천여 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90% 이상이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급한 대면 수업 재개에 맞서 학교 복귀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백신을 공급하고 지원금까지 지급하기로 한 주정부의 대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그래미상 시상식 다음 주 일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미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시상식에서 직접 공연까지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한국 가수가 공연을 펼치는 것 사상 처음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 BTS가 시상식에서 공연도 펼치게 됐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를 제공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는 시상식의 공연자 리스트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레코딩 아카데미는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의 가사를 인용해 BTS가 불꽃으로 그래미의 밤을 찬란히 밝히는 것을 지켜보자고 SNS에 기재했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에서 한국 가수가 정식 후보로서 공연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인업에는 BTS를 비롯해 카디비와 두아리파, 테일러 스위프트 등 22팀이 포함됐습니다. BTS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한 다이너마이트로 올해 그래미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BTS는 지난 2019년 시상자로 그래미 어워즈 무대를 처음 밟았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후보에도 오른 만큼 단독으로 무대를 꾸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 만큼 BTS는 한국에서 촬영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그래미 어워즈는 서부 시간 기준 오는 14일 저녁 5시에 개최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측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해 양국이 원칙적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5배 증액 요구에 장기 표류하던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겁니다. 지난 2019년 9월 첫 협상이 시작된 뒤 1년 반 만입니다. 인상률을 비롯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기간은 한국 측 요구대로 5년 단연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양측 협상단은 한국의 분담금을 1조 300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한국 협상대표단은 오늘 귀국길에 올라 내부 보고 등을 거쳐 2주 정도 뒤에 가서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일본과의 방위비 특별협정을 연간 2조 1천억 원 수준으로 현행대로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46일 만에 일본에 이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까지 마무리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구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영국 왕위 계승 서열 6번째인 해리 왕자와 메간 마클 왕자비, 영국 왕실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왕자비의 흑인 어머니를 염두에 둔 인종차별적인 말까지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영국 왕실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미국에 거주 중인 해리 왕자 부부는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 내막을 털어놨습니다.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를 둔 메건은 먼저 지난 2019년 첫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왕실 내에서 아기의 피부색이 검다면 왕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Concerns and conversations about how dark his skin might be when he's born. What? 또 자신은 너무 순진한 상태로 왕실에 들어갔으며 결국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didn't want to be alive anymore. And that was a very clear and real and frightening constant thought. 지난 2018년 할리우드 스타인 메건과 결혼한 직후부터 왕실과 불화를 겪었던 해리 왕자는 돌아가신 어머니 다이애나 비가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매우 분노했을 거라고 토로했습니다. So to receive no help at all and to be told continuously, this is how it is. This is just how it is. We've all been through it. Why did you leave? Lack of support and lack of understanding. 두 사람은 인터뷰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방송사 측은 2시간짜리 독점 인터뷰를 위해 제작사 측에 최대 100억 원을 지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왕실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방송 직후 소셜미디어에는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주의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미얀마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 사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에 대한 발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대를 투입해 체포와 고문까지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대들은 국민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한 수녀가 군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아서는 듯한 모습의 사진이 현지 SNS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28일 홀로 경찰 앞에서 총격을 막아선 수녀와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시민들의 저항에도 미얀마 북부 미치나 지역에서 군 저격수들의 총격에 2명이 또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양곤의 산차웅에서는 군경이 잡아간 학생들을 풀어달라며 밤마다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부는 도로를 봉쇄하고 밤 시간 동안 인터넷을 차단해 시민들의 소통을 막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통 통치마 타메인을 빨랫줄에 널어놓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타메인 아래를 지나가면 힘을 잃는다는 미신을 이용해 군경에 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지난달 2차례 총걸기에 이어 3번째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지만 군과 경찰의 폭력 진압이 한밤중까지 이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 반군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해온 특수부대를 시위 현장에 투입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조직한 주요 병원과 대학의 병력을 집중 배치하고 강경 진압을 이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혈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네, 한국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인들은 국회까지 찾아가 외교관계 단절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비극을 멈추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상민 기자입니다. 제한 미얀마인들이 국회까지 찾아간 건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외교관계를 중단하고 군부에 자금을 대는 미얀마 기업과의 협력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난 2015년 사상 첫 자유선거에 실낱 같은 기대도 걸어봤지만 불과 5년 만에 민주주의의 싹이 짓밟히는 고향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지금은 그 길이 뭐냐? 왜냐? 이거는 우리 시도냐? 시도 아니라 이거는 전제 날아가는 시도처럼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갔던 그 확인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민주화의 대선배인 한국에 희망을 걸고 싶다고 말합니다. 관주, 미얀마 그런 사진까지 이렇게 2개 비교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사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는데도 시위에 나가는 동생을 막진 못했습니다. 형, 나 오늘은 시대 갖고 싶다. 가라고 제가 말했나. 만약에 너가 한 명 안 가면 힘이 한 명 빠지잖아. 친구와 가족이 목숨 걸고 찍어 보낸 영상을 널리 알리는 게 시위 대열에 함께 서지 못한 미안함을 달래는 길입니다. 저는 원래 피 같은 거 잘 못 봐요. 근데 지금은 끝까지 봐요. 봐야 이걸 잊지 못하고 그걸 계속 끝까지 봐야 우리가 감정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SBS 김상민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에 오늘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1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모두 8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남가주에 내일부터 비와 눈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오는 목요일까지 남가주 일대에 비가 내릴 예정이며 산간 지역에는 약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에게 2주 동안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제도가 재도입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확진자 수가 지속되고 오히려 위험한 변이가 확산되면서 지난 1월 1일로 만료된 2주간의 유급휴가 제도를 입법화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트리에서 도로를 걷던 한인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60대 한인 남성이 지난 3일 오후 3시쯤
플라자 웨스트 쇼핑몰 근처 도로를 걸어가다 SUV 차량에 치였으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다음날 오전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븐코너에 한인 대형 그로서리 마트가 털렸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한 주 동안 페어팩스 카운티의 상가에 도둑들이 들끓었으며 지난 2일엔 한인 대형 그로서리인 뉴 그랜드 마트에도 침입해 물건을 훔쳐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골든게이트 공원 스카이스타 관람차가 2025년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역사보존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 공원국이 스카이스타 관람차 운영회사와의 계약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대선 시기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급상승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대표직을 맡아 당을 이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대선 1년을 앞둔 오늘 직을 던집니다. 당권 대권 분리 당원에 따라 대표직은 내려놓지만 곧바로 4월 재보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대선 주자로서 첫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중동, 당장은 도정에 전념한다는 계획입니다. SNS엔 부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게 공직개혁의 시작이라고 썼는데 1년 전 화두는 선명성인 셈입니다. 코로나 대응에 주력해온 또 다른 대선 주자 정세균 국무총리.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다짐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기 역할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선 준비에 나선 여권 주자들의 움직임 속에 지난 4일 직을 던져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 지지도 1위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사자인 윤 전 총장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대선 1년을 맞아 특별한 움직임도 없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여권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포퓰리즘 정치가로 빗댔고 유승민 전 의원은 LH 사태를 현 정부의 위선으로 비판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지난 1987년부터 치러진 7차례 대통령 선거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했던 지역구, 바로 인천 남동구라고 합니다. 지역 민심도 취재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청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선 결과와 가장 비슷했던 곳은 인천입니다. 그중에서도 인천시청에 있는 이곳 인천 남동구는 적중률 100%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족집게 지역구로 꼽힙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지난 1987년부터 2017년 대선까지 7차례 대선 개표 결과와 이곳 선거구의 결과가 거의 같았고 심지어 1, 2위 후보의 득표율까지 엇비슷했습니다. 족집게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1년 남은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당, 야당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요. 코로나 문제라던가 미세먼지 같은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자신만의 선택 기준을 물으니 중도층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선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국방에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외교적인 것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너무 똑똑하고 정직하고 그런데 정치만 못하는 것 같아요. 정치 구도, 공약, 후보 됨됨이까지 다양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여야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는 걸까? 부동산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시작해놓은 게 많잖아요. 그 부분을 마무리를 지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다시 한번 더 해야 되지 않나. 좀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냥 그래요. 모든 면이 조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남동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유권자의 연령대와 성비 등이 전국 인구 분포와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연령대 가운데 족집게는 50대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지상파 출구조사에 따르면 50대의 표심은 전체 표심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50대 부동층이 여야 어디로 향하느냐에 전체 판세에 기울기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도 있고 그랬는데 좀 더 지켜봐야죠.
SBS는 앞으로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50대와 족집게 지역구 등 표심의 향배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분석, 제공할 예정입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합류했습니다.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배제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투기 의혹을 조사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를 투입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과 합동수사를 진행하란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 합동조사단으론 차명거래 등의 불법 행위 규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정 총리는 국가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했습니다. 차명 거래까지도 다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심 거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예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 등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찰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때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상당수 성과는 경찰에서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자체 수사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받게 될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네, 북한 남승의 귀순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군. 최전방 감시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철책선의 일부 감시 장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2016년 10월 모든 최전방 철책에 구축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핵심은 광망, 즉 광케이블 철책망과 감시 카메라의 조합입니다. 광망에 일정 수준 이상 힘이 가해지면 감시 카메라가 이를 찍어 상황실로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폭우와 태풍으로 전방 과학화 경계 철책 약 17km가 유실됐습니다. 육군은 국정감사에서 모든 구간을 연말까지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현재 연천 5사단 4.5km, 화천의 7사단과 15사단 2km, 최근 해엄 귀순자가 발견된 고성 22사단 수백 미터 등 모두 10km 구간의 과학화 철책이 여전히 복구가 안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병이 한눈 팔면 언제든 경계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육군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인데 코로나19 상황과 혹한기가 겹쳐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업체들의 설명은 다릅니다. 통제 기능이 난 거고 다른 데가 아니고 설정이 둘린 거잖아요. 어디서든 예산을 변해서 아예 할 수 있는 업체한테 더 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어떤 업체는 손으로 강만을 짜고 있고 가관입니다. 가관. 시급한 공사인데도 군이 일반적인 복구공사 절차에 따라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육군은 SBS 취재가 시작되자 5월 말까지 대부분 구간을 복구하고 유실이 심한 5사단은 7월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과한 욕심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신중해야겠습니다. 반토막 났다는 주식 투자, 3분의 1 토막까지 폭락한 투기자도 주변에 많습니다. 묻지마 투기입니다. 자신이 구입한 주식 종목을 모르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15일부터는 경기부양지원금 $1,400가 입금되기 시작합니다.
젊은 층 상당수는 이 중 절반이나 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